안녕하세요. 아무리 인터넷을 둘러보아도 이런 역대급 일은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말하자니 창피해서 입도 뻥긋 못하겠기에 어디서 조언을 얻어야 할지 몰라 게시판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막 어린이집 들어간 4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딱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일했고 남편도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재직 중일 때 만나 연애하고 결혼식 올려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상황도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조금 다른 점은 남편은 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님만 재혼하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의 새남편은 공무원 퇴직하시고 사별한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그분 아파트 들어가 살고 계셨고 저희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도 그 집 갔습니다. 아버님은 고향인 충남 시골로 내려가 살고 계셨고 재혼 안 한 상태로 쭉 싱글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어릴 때부터 친부모님 2분 서로 안 맞아 자주 다투는 걸 보았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쯤 이혼했다는데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을 계기로 아주 일찍 독립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혼자 힘으로 들어갔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2분 다 자식한테 쿨한 편이라 연락도 자주 안 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 바로 시골에 내려가신 아버님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사는 어머님은 자식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볼 만도 한데 자취방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남편 대학생이던 시절 군대 가 있을 때 말없이 재혼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만 제 남편 성인 될 때까지 월세 내주고 생활비 보내주셨댔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부모님에게 큰 기대도 없고 이렇다 할 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아버님이랑은 간간히 연락도 했고 또 제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수술을 받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오셔서 병간호하고 내려가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바쁘셨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하셨다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재혼한 새아버지가 전 남편 자식 만나는 걸 싫어했다고 하네요. 결혼 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부모님이 본인에게 큰 관심이 없으니 결혼하고 나면 시집살이랄 것도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때 어머님 때문에 너무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주석에 새아버지를 앉히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하는 자식의 친부모님이 앉아야 하는 자리이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또 본인은 새아버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혼주석에 앉히고 감사하다 인사를 할 수 있겠냐고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랑 우리 집 드나들며 밥 얻어 먹어야 할 텐데 내가 네 새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잖니. 그리고 네 새아버지 재산을 홀랑 본 자식들한테 가면 좋겠어? 너도 어느 정도 콩고물 먹고 싶으면 결혼할 때 혼주석은 우리가 앉게 해라. 새아가 너도 동의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니라고 했더니 둘이 똑같이 철이 없고 뭘 모른다고 타박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 일평생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시어머니 된다는 이유로 설레서 그러신 건지 저에게 예물예단 어떻게 할 거냐고 신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받을 궁리만 하시는 게 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식은 나 몰라라 하셨으면서 이제와 대접받겠다는 속셈이 느껴져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의 예상 외의 행보에 너무나 당황했어요. 평소 때처럼 결혼을 하든 말든 어떻게 올리든 말든 상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자짓을 해대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혼주석은 아버님만 앉힐 거라고 선언해버리고 연락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결혼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화내고 그랬는데 남편 뜻에 따라 저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혼주석에는 아버님만 앉힌 채로 결혼식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그대로 연이 끊기는구나 생각했지요. 결혼하고 저 아이 낳을 때도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 안 했어요. 손주 생긴 걸 계기로 결혼식 때처럼 황당한 갑질 하실까 봐요. 아버님께만 연락드렸는데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남편도 뭔가 속으로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는 아버님과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결혼 생활 하던 시절 사정이 있어 사기를 당하셨고 어머님과 이혼하면서 많이 의기소침해지셔서 아들한테도 연락을 잘 못하셨던 거래요. 그러다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또 본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도 데려오고 또 손주 생겼다고 보러 오라고 하니 감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무뚝뚝하지만은 그래도 티 안 나게 잘해주셨어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 가방에 20에서 3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말없이 넣어주시거나 아이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고는 계좌번호로 이따금씩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보내는 이에는 늘 할아버지라고 수정하시더라고요. 액수는 10,000원부터 5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해요. 그냥 제 아이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 통장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명절에는 차 막힌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아버님께서 직접 올라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묵으시라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저 부담된다고 저녁만 드시고 꼭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 저는 신경이 더 쓰이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혼자 사시며 끼니 잘 챙겨 드실까 걱정되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 만들어 보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저를 말렸지만 내심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좋으셨나 봐요.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한테 택배로 반찬 얻어먹는다고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이후로 아버님과 유대관계가 깊어지니 뭔가 더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남편 보며 좋았습니다. 저도 시아버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니 뭔가 뿌듯했고요. 아버님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빚도 다 갚고 친척들한테 받은 선산의 일부가 좋은 값에 팔려 돈도 좀 만지게 되신 것 같고요. 남편 말로는 예전에 돈 없을 땐 같은 옷으로 일주일 넘게 입고 항상 꾀재재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서 상상이 안 가더군요. 그러다가 아이 돌잔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잔치 초대장을 올렸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돌잔치 당일날 손님 맞느라 정신없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군요. 웃으며 돌아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카톡에 올린 사진 보고 알았지. 네가 날 차단해도 나는 네가 올린 사진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간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는 것도 다 확인했다. 이번에 돌잔치 한다길래 할미 된 자격으로 내가 안 올 수가 없지.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늘은 혼자 왔지만 다음에는 아이 데리고 집에 오라 하시더군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안 부를 수가 있냐며 저는 혼나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좀 황당했습니다. 물론 부르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분인데요. 남편도 어머님 보고는 기겁해서 어떻게 왔냐고 따졌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돌잔치에서 시어머니는 전 남편인 제 시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신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의 달라진 모습에 많이 놀라워 하시는 듯 했어요. 이것저것 근황 물으시는 게 옆에서 들렸고
어머님은 아버님 상황이 좋아진 것에 많이 놀라셨어요. 막상 아버님은 무덤덤해 하셨고요. 돌잔치 끝났는데도 어머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 연락처를 좀 달래요. 제가 난감해서 아이 아빠한테 여쭤보시라 했더니 아들이 안 가르쳐준다 하며 저에게 조르셨어요. 제가 대답을 피하며 자리를 떴는데 그때 제 핸드백을 뒤져서 스마트폰에 있는 아버님 연락처를 복사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다음 날부터 아버님께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핑계로 1년에 두어 번씩 다 같이 만나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건 아이 아빠가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너도 우리 새 가족이잖니. 그러면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거야. 네가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좀 잘 설득해서 온전한 가족이 되게끔 힘 좀 써보렴.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놀라 아버님이랑 다시 합치시겠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본인 아버지는 전처랑 합치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몇 번 만나기는 했어도 재혼할 생각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 혼자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김칫국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이셨어요. 네 새 시아버지 핸드폰 번호다. 저장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내 번호도 차단을 풀고 우리 이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네 새 시아버지가 이번에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다. 이미 다른 곳에 전이도 된 상황이라 수술은 힘들다 하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받을 예정이야. 너도 알고 있거라. 나 혼자 간병하기 힘들면 너희들도 종종 부를 예정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난감해서 아이 아빠한테 말해보겠다고 했더니 본인 자식은 말이 안 통하니 그냥 저더러 남편을 잘 설득해보라고만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하셨어요. 제가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는데도 혼자 주저리 떠들며 새 시부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항암이 차도는 있는지, 항암하느라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택시비가 얼마 나오는지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전부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더러 도와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너무 어려 아직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암 환자 간병을 하겠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들을 필요도 없다 하면서 본인 선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300만 원만 보내도 되냐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는 바로 입금했어요. 본인 선에서 최대로 성의 표시하는 거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자꾸 아버지라 칭하며 아들 노릇 바라지 말라고 했답니다. 새 시부는 경과가 딱히 좋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암이 안 듣진 않았지만 잘 듣지도 않은 것 같고요. 입맛이 없어 잘 드시질 않으니 노쇠해지고 예민해져서 어머님만 더 힘드신 듯 했습니다. 항암 들어가기만 하면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 시시콜콜 넋두리를 하시곤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빨리 끊어버리는 것도 곤욕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이 저희랑 식사를 하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새 시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에 관해 저희 부부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들을 필요 없으니 약속도 잡지 말자고 했지만 어머님이 급기야 저희 집에 막무가내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어떻게 알아내셨거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없을 시간이라 저도 사람 없는 척하며 문도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쾅쾅 문을 두들겨서 아이가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내어드린 커피를 홀짝 마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새 시아버지 항암이 잘 되지가 않아.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걸 보니 몇 년 남지 않은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암 환자 간병을 도맡아 하겠니? 전처와 낳은 본자식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 자식들은 뭐 하길래 새 어머니한테 친부 병수발을 맡기세요? 거기도 콩가루야. 사정이 있지만 다 말할 순 없고. 그 새끼들은 지들 아빠가 빨리 천당 가기만을 바라는 인간들이야.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새양반이 경기도 이천에 땅이 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잘 구슬려서 나랑 우리 아들 앞으로 지분 좀 받게 하려고. 네? 글쎄요. 아이 아빠는 원치 않을걸요? 아이 아빠는 그분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야물딱지게 잘 받아야지. 그러려면 합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래야 너도 병간호 했다는 핑계로 유산을 나눠봤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알문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며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시아버지는 충남에 계신 우리 아이 할아버지뿐이에요. 저랑 아이에게도 잘해주시고 또 저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좋으신 분이고요. 모시고 살 거면 그분을 모시지. 애아빠가 인정하지도 않는 분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모시고 싶진 않네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 핑계로 어머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툭 하면 전화하고 찾아와 차 한 잔 달라고 떼쓰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실 알고 불같이 화를 내니 찾아오는 건 멈추어졌지만 이따금 공중전화로 미저리같이 자꾸 전화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펑펑 울면서 새 시부 돌아가실 것 같다. 장례 치러야 하는데 겁이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셨고 어느 날은 너무 외롭다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진저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아버지, 즉 어머님의 전 남편이자 제 남편의 친부에게 찾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의 재혼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며 돌아가서 다시 합치자고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현 남편이 암 걸려 곧 운명할 것 같은데 본인은 외로워 혼자는 못 살겠으니 다시 합치자고 하셨다네요. 아버님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도 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떼를 쓰셨다더군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하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다는데 잘 구슬려서 이번 기회에 아들네랑 합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끼고 싶다고 하셨댔고요. 그 이야기를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하셨고 남편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듣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기 현 남편과 함께 합가를 하자고 했고 또 전 남편한테 가서는 다시 재혼해 아들네랑 살자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정말 치매라도 걸리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상이라면 할 수 없는 일과 말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다 어머님이 집에 또 찾아오셨기에 문을 안 열어드렸습니다. 쾅쾅거려도 안 열고 경비실의 말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전화를 엄청 하시더군요. 안 받고 전부 차단했더니 끈질기게 공중전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화가 나 받았더니 어머님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시어머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 다 니들 위해서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실을 다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찾아가 아들네랑 합치자고 하셨다던데 저한테는 현 남편이랑 같이 합가하자 하시지 않았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그게 뭐 어때서 그렇냐 하시더군요. 큰 아파트 가서 제일 작은 방에 현 남편, 즉 제 새 시부를 눕혀놓고 저랑 어머님이 번갈아 뒤치다거리 해주면 된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 친부랑도 다시 잘 지내고 싶으니
사정 잘 말에 불러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하고 싶답니다. 저희가 결혼해 시어머니가 되니 이제 공경받고 살고 싶다나? 그게 소망이자 꿈이래요. 어차피 현 남편은 얼마 못 가 저 세상 사람 될 텐데 본인도 살 길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순간 인간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 시아버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돈도 좀 있고 행색도 깔끔해지니 마음이 변했다면서 지금 남편이랑 사별하면 바로 합칠 거라네요. 그러니 저더러 처신을 잘하래요. 지금처럼 시어머니 대접 안 하면 단단히 혼날 각오 하라고요. 듣다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 둘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새 시부 몸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단단히 혼날 각오는 어머님이나 하셔야겠는데요. 그 나이 먹도록 나이값도 못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냥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죄로 받는 벌이 우리 아이한테 갈까 무서우니 아이의 연 끊고 살자고 악다구니로 소리를 질렀더니 당황했는지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나도 건들면 무서운 사람이라며 그동안은 정말 시어머니라 참아드렸는데 더 참아드릴 필요 없고 한 번 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면 당신 현 남편 친자식들한테 연락해서 그나마 받을 재산도 못 받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벌벌 떠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바로 어머님께 찾아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고 하네요. 이제 아들 없는 셈 치라고 한 번 더 연락하면 경찰 신고한다고 했더니 주변 상인들이며 주민들이며 다 나와 혀를 끌끌 차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올까봐 노이로제에 걸렸는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막 어린이집에 들어가 적응 중이라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머님 이제 안 찾아오시겠죠? 저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분이 내 시모라니 너무 창피합니다.